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문법이 완강하는 시간입니다. 꽤 많은 시간을 달려왔어요. 약 총 분량 6시간 동안 우리는 단어의 형성도 공부했고요, 의문도 공부했고요, 의문의 체계, 뜻, 변동 종류, 그리고 각종 심화 예시, 품사도 공부했죠. 또 최근까지는 문장 성분과 문장의 구조까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문법을 다 다룬 건 아니에요. 다소 지엽적인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적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시험에 선생님, 저희는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 중세국어 어려운데 중세국어도 추가적으로 다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비록 완강을 오늘 하겠지만 추후에 특별 영상 형식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중간중간 가요를 가지고 또 문법 공부를 한 적 있죠? 그때 댓글로 선생님, 제가 이 가수의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수업 시간에 녹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당연히 제가 특별 영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한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하고 수능에 가장 나올 가능성이 큰 문장의 구조를 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번 시간은 수능 기출을 다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무리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요즘 조회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할 맛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계약도 너무 연기돼서 심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강하는 날인데 이왕이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노래, 좋은 가사를 가지고 조금 힐링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 예시에 절대 뒤지지 않는, 분석해보면 제법 어려운 예시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TXT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의 좋아하는 노래예요. 좋은 가사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이 수능까지 대비하실 수 있도록, 내신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문법 완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보시냐? 일단 이 예시를 노트에다가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세요. 문장 성분 분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이 가장 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서술어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그 서술어에 따라서 주어가 있을 수 있겠죠? 서술어에 딸려오는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을 수도 있고 큰 의미가 없는 부사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르셔도 되고요. 묶으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셔서 최종적으로 이 문장이 혼문장인지 아니면 겹문장인지, 겹문장이라면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원래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변별력 높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사 예시일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심도 있는 예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다는 전제하에 저는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거울 속에서 멍하니 보는 넌 내가 아냐. 시작할 때 도입부 가사예요. 일단 서술어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거울 속에서 멍하니 보는 넌 내가 아냐. 아냐가 서술어네요. 맞습니다. 아냐가 서술어예요. 일단 크게 자르자고요. 그런데 아냐라는 말이 오려면 뭐가 오죠? 여러분이 이 아냐라는 말을 보고요, 흠칫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강조드린 서술어거든요. 아니다? 선생님, 강조하셨나요? 네, 제가 강조한 적 있어요. 아니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다에서 온 말이죠. 기억 안 나시나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헉?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미 대답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다 앞에 오는 이와 가는 보어죠, 보어.
복격조사 이 가죠. 무슨 말이냐? 너는 아니래요. 너가 여기서 주어인 겁니다. 너는 아니야. 주어 서술어. 누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는 복격조사로 보어가 되게끔 해준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문장 끝난 거예요. 넌 내가 아니야. 끝입니다. 네. 그런데 뭔가 있어요, 앞에. 거울 속에서 멍하니 보는 넌 내가 아니야. 아, 뭐뭐하는 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 전체가 이 긴 말이 너를 수식해주는 그렇죠. 관형어가 됩니다. 그런데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절이에요. 그래서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니은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보다잖아요. 멍하니 보단데 활용을 했죠.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문장이 관형사 아니에요. 관형사는 아니지만 마치 관형사처럼 너를 수식해주는 문장 자체가 관형어가 된 관형절인 겁니다. 이 말을요, 이해하실 수 있다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앞선 강의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혹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다른 예시까지 들어서라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무너지면 안 돼요.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실 때 힘들 때 중요한 건 버티는 겁니다. 일단은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네. 거울 속에서 멍하니 보는 넌 내가 아니야. 관형절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넌 내가 아니한데 라는 이 전체 문장에 관형절이 삽입된 거죠. 안긴 거예요. 안긴 문장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겹문장인 거죠. 너라고 하는 말을 수식해주기 위한 관형절이 안긴 거예요. 전체는 아는 문장인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형절 속을 또 분석해보면 보다라는 말이 서술어죠. 관형절 속, 안긴 문장 속 작은 서술어니까 위에 이런 표시를 해볼게요. 보다는 뭐가 필요하죠? 보다는 누가 보다가 필요하죠. 근데 보는 주어는 지금 생략된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 필요하죠. 주어가 목적어를 보다죠. 목적어는 누굴까요? 네, 바로 수식을 받는 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어가 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미 있잖아요. 겹치니까 생략한 거예요. 다시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거울 속에서 너를 멍하니 보다였을 거예요. 주어는 애초에 없었고요. 거울 속에서 멍하니 너를 보다인데 너를 이라는 목적어를 생략한 이유는 어차피 수식을 받는 너와 겹치기 때문에 목적어를 생략한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형절이 삽입됐을 때 꼭 관형절이 아니더라도 안긴 문장 속에서 이미 수식을 받는 다른 말과 겹치는 경우 생략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낼 거예요. 선지로, 정답 선지로 이 문장은 안긴 문장이 있고 그 안긴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생략됐다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인 게겠죠. 괜찮을까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예시를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예요. 괜찮죠? 네.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실은 이 예시는요. 난이도로 따지면 한 중난이도? 네. 하난이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어려운 난이도는 맞는데 밑에 예시가 더 어렵습니다. 밑에 예시 분석해 보시고 서술어를 가지고 겹문장인지 혼문장인지 확인해 보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차가운 냉소와 외로움 중간에 서 있어. 자, 서술어 어디죠? 서 있다가 서술어죠.
서 있다가 서술어입니다. 서 있어, 서다, 서 있다, 서 있어. 괜찮죠? 누가 서 있나요? 주어가 서 있는 거죠. 주어는 지금 생략된 것 같아요. 노래 가사에서는 많이 주어가 생략되죠. 자, 그럼 원래 주어가 서다, 내가 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끝났네요, 문장? 네. 그럼 나머지는 크게 의미 없는 애들인 것 같아요.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외로움 중간에. 또 무슨 중간에? 차가운 냉소와 외로운 중간에. 아, 그럼 이 전체는 서 있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그냥 부사어일 뿐이네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부사어 서 있는데 어디 서 있어? 냉소와 외로움 중간에. 선생님 그럼 이거 혼문장이네요. 주어가 서 있다 부사어에. 괜찮죠? 네. 그런데 견문장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 있잖아요. 어디에? 부사어. 차가운 냉소와 외로움 중간에 서 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문장 없잖아요. 아까는 거울 속에서 멍하니 보는 이라는 보다라는 문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명사들밖에 없는데요. 냉소, 외로움 중간? 아니에요. 문장처럼 안 보이지만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잡으셨다면요. 정말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못 잡으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꼭 가져가세요. 반드시 수능에 나옵니다. 반드시 내신에서 변별 포인트로 나옵니다.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차가우니 안긴 문장이에요. 네? 선생님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자, 문장의 기준은 뭐가 있어야 되죠? 서술어가 있어야 됩니다. 차갑다 에서 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원형은 뭐였을 거냐면요. 냉소가, 냉소가, 즉 주어가 차갑다인데 냉소는 이미 있으니까 주어를 생략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거예요. 냉소가 차갑다. 그리고 냉소가 있는데요. 그리고를 없애고 냉소가 차갑다의 냉소도 없애고 차가운 냉소라고 냉소가 차갑다라는 문장이 삽입된 안긴 문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거 관형어 아닌가? 관형어 맞죠? 그러나 동시에 관형어면서 관형 절이라는 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간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문장은 견문장으로서 안긴 문장 속에 주어가 생략됐다. 맞는 말이죠, 완전. 안긴 문장 속에서 주어가 생략됐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학생들은 에이, 이거 혼문장인데? 라고 실수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름다운 미소라고 하면 아름다운도 실은 미소가 아름답다라는 절이 미소가 생략되고 아름다운이라고 활용해서 절이 삽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소도 견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쁜 신발도요. 신발이 이쁘다가 안긴 문장인 거예요. 와, 단어 하나만으로도 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꼭 가져가세요. 이 예시는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한번 노래를 다시 들어보세요. 이 가사는 거의 맨 끝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가사고요. 이 가사는 도입부 가사입니다.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가장 어려운 마지막 완강인데도 쉬운 내용은 없네요. 네.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 머리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필요한 점 있으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기운이 없잖아요. 공부에 맛도 안 나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네, 좋은 점수,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반드시 원하는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완강했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